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 뒷 배경으로 우리의 축구 영웅들이 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축구 대표팀을 다 영빈관으로 초대를 해서 만찬을 진행을 했거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요즘 MZ세대들에서 굉장히 화두인데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만찬 함께한 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대통령과 축구 대표팀이 같이 셀카를 찍고 또 예.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굉장히 훈훈하게 보였어요. 사실 아쉽게도 저희가 원정 월드컵 사상 8강 진출이라는 것은 실패했지만 2010년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예.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많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정말 중꺾막,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어떤 희망과 또 2주간 정말 즐거웠잖아요. 그래서 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축구 대표팀의 감사의 인사를 또 전했고 또 4년 뒤에 있을 월드컵에서 축구 선수들이 어떤 겪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축협이나 정부의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을 대통령께 직접 언급하고 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중꺾마 참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신조어가 나온 것 같아요. 올해 단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경기를 보시면서도 그랬고 저도 그랬지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됐구나. 네, 정말 오랜만에 국민들이 요즘 참 어렵기도 하고 많이 나뉘어져 있는 느낌들도 예. 많이 드는데 진짜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마음이 모이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사실 제가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국민 통합의 길로 갈 것인가. 진짜 정치가 요즘 이렇게 나뉘고만 있는데 정말 축구대표팀이 해낸 것처럼 정치도 우리 국민들을 모아가는 일들을 더 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어떤 이 반성이나 생각들도 모여졌던 것 같아서 어제 만찬도 훌륭했지만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사실 정치권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하나된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장소가 영빈관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국빈 만찬에 이어서 뭐 국가대표팀까지 격려하는 청와대 만찬을 진행을 한 건데 이게 계속 이제 영빈관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 궁금증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활용하면 좋죠. 있는 거 안 쓰는 게 사실 이상한 거였고 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이 이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했어야 된다라는 게 원래 예.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이었었잖아요. 뭐 지금도 뭐 영빈관이든 뭐 상춘제든 사실은 왜 공간으로 갔는지 아직도 잘은 모르겠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활용되고 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좀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좀 국정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도어 스태핑은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소통의 경로를 찾은 것인가 싶은 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5일에 국정과제 회의가 열립니다. 100분간 TV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 100명의 질문에 직접 답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통 방식을 좀 다른 형태로 바꾸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또 중꺾 소인 것 같습니다. 중꺾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소통이겠죠. 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방법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소통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의 부정평가의 원인을 보면 뭐 일방적이다 혹은 뭐 여기 대해서 소통이 미흡이다 이런 소통과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 원인을 꼽기도 하는데요. 예.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철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통 문제를 좀 잘 해결한다면 지금보다 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는 별도로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은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그 원인 이유 중에 하나로 역설적이게도 도어 스태핑의 중단을 꼽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사실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었는데 오히려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라는 비판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하락에 과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러한 것을 좀 잘 개선해서 소통을 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소통이다라고 이제 또
응용해서 부담되시겠습니다. 아, 꼭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예. 그러니까 방식보다는 진짜 이제 소통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예. 말을 한다고 소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대화한다고 소통은 아니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치권이 소통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실은 공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어려움에 대한 공감, 어떤 고통들이 국민들에게 지금 있는지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해야죠. 아,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사실은 소통을 예. 하는 건데, 지금 방식을 뭐 바꾸거나 뭐 다른 방식을 뭐 지난번에 이제 비상민생 경제회의 했을 때 예. 사실 저는 그런 지점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아마 그 이 국민의힘의 유승민 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비상한 시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의 공유라든지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 문제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이 배제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전혀 없어서 사실 우리가 비판의 지점 이게 본질적인 소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는 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소통은 아주 다양하게 많을수록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정말로 그런 어떤 이 공감과 문제의식 공유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이 대안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생중계 소통은 괜찮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민생경제회의 발음이 어렵네요. 비상민생회의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생중계 소통인 건데 요거 생중계 소통 얘기하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식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네네. 이런 방식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더 다가갈수록 더 좋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막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 가서 만나고 직접 거기에서 생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예. 함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생방송이든 뭐든 사실 진짜 국민들한테 더 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예, 어쨌든 이제 여야 모두 사실 국민과 소통하는 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장 의원님께서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국회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처리, 내년도 정말 국가 살림을 책임질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 그래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여부를 두고 지금 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자칫 예산안도 파행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지 좀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고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실에서는 법률안 거부권 헌법에 근거해서 뭐 행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이상민 장관을 사퇴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대통령께서는 국정조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판단까지 존중하는 것이 저희가 우리 헌법이 내세우는 헌법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해임 건의를 발의하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더 정쟁화를 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민주당도 여기에 이 프로세스에 동의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이제 와서 이것을 해임 건의를 발의한다는 거는 저는 갑자기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좀 그런 의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최고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탄핵 수출 카드가 아직 뭐 남아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디까지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도 방식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사실 지금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했으면 뭐 당연히 이런 일이 아예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정치적인 책임, 국정 운영의 책임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예. 왜 이런 정말 국가적인 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사실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말 그대로 건의거든요.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뭐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국회가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거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정치적인 의사 표현,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을 우리가 이 대의 기관으로서 대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해임 건의안 처리가 되게 당연한 국회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약간 추정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국정조사 보고하겠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 과정 속에서 국회의장님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표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지금 뭔가 엄청난 국정과제 우선순위구나라고 지금 국회는 오히려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저희 민주당이 방금 김용태 최고가 얘기한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적인, 법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책임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럼 그 이후에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해도 되겠다. 이 다음 주에 예산이 통과돼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또 열심히 조사를 하면서 이 과정을 잘 해나가자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저는 탄핵소추 카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해임 건의안과 다르게 탄핵소추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장관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저는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것을 기소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탄핵소추 카드를 야당이 강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하더라도 국민적인 역풍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또 의원이 오셨으니까 이거 예산안 처리 혹시 좀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뭐 사실상 연결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저께 의원총회나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지금 이제 협상 과정에서 예산 처리에서 핵심 문제는 사실 이 해임 건의안이라기보다 이 감액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보통 이제 증액 심사를 하는데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이견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특히나 정말로 이제 저희가 전체 그 예산 규모에서 한 0.2%, 0.3% 감액 말고는 아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국회가 왜 존재하냐. 국회가 여러 가지 정부 예산안 중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국회가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10원 한 장 정부 예산에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정부 여당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산 지금 협상이 거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상민 장관 감싸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이 부분 짧게 전망해 주신다면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을 둘러싼 그 어떤 국민적인 공감이나 호감이 사실 썩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당선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의 거취 여부를 두고 이렇게 행안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행안위원장을 간다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100% 동의합니다.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국회에서의 또 핫이슈 중에 하나, 이게 사실 두 인물이 정치권에서 계속 이슈를 좀 물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김의겸 의원하고 설전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김의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을 계엄 사령관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맹 비난을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김의겸 의원의 반발이 브레이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것 같고 이 뜻에는 혹시 수사가 좀 과하다는 입장인가라는 뭐 좀 속뜻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계속 좀 지원 사격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당 차원에서 계속 지원 사격을 하고 있나요? 일부 의원들에 모니터가 의해서. 되진 않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두 분 다 약간 그만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해명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저희도 필요하거든요. 예. 국민들이 얼마나 필요하시겠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장관과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를 회복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목표의식이 조금이라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두 분 다 너무 이제 강대강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방식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 예. 조금 두 분 다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분에게 좀 절제를 요청을 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비판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 뭐 한동훈 장관의 수사가 좀 과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김의겸 의원께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계엄군? 저는 납득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무슨 예. 지금 독재 시대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나 어떤 국민의 그런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권을 억압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본인이 마치 저항권의 투사가 된 것 마냥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요, 뭐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저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과거에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셨잖아요. 예. 이후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서 발언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법무부 장관과 그 안양교도소 법무부와 어떤 협약식에서 그 잘못된 사례를 말씀하신다든지, 또 이번 더 탐사 관련해서도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해서 선동하의 어떤 역할을 하셨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먼저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예.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어떤 마치 싸워야 한다는 식의 투사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측해보는 좀 재미가 쏠쏠해서요. 저희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관저 회동을 마친 김기현 의원은 이제 윤심을 등에 업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고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도 수도권 MZ 세대론에 맞는 사람은 바로 나야나 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당권 주자들 서로 자신이 주인공이다 자처하고 있거든요. 이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올게요.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수시로 뭐 전화 드리면 또 전화 시간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상은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사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비윤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분류이고, 그건 오히려 제가 당대표 당선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 아닌가. 대통령께 뵙자고는 대통령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관제 이렇게 뵙자 하면은 그래 와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의원님 그럼 조만간 가실 계획이세요? 솔직하게 네. 뭐 대통령하고 참 수시로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윤심을 파는 듯한 그런 행위를 절대로 안 한다. 제가 대통령 아무리 만나도 언론 플레이 안 하거든요. 관절 갔다 온 분들이 너도 나도 네. 자기 정치한다고 해서 윤심을 팔고 있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 네, 들어보면요, 이 당권 주자들의 공통점은 딱 두 단어로 좀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심. 네. 자,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의 조건이라고 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4가지 조건을 좀 내세웠더라고요. 자, 일단 윤석열 정권과 같이 옥세를 각오할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지 정치에 젖어서 아무 내용 없이 겉멋에 취해 사는 사람,
차기 대선 노리고 자기 정치나 할 사람, 소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치 보는 사람,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사육에 젖어 당이나 나라보다 개인 욕심에 열중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건데 일단 홍준표 시장이 강조한 옥새의 의미는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 그러니까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죽음을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저희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이렇게 맞추기 놀이 했었잖아요. 선 그어가지고. 요 어떤 인물들을 유치하는 건지 저희가 좀 유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오세요? 너무 쉬운데요? 시장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글쎄요. 저는 갑자기 저 옥새 말씀하셔가지고 예. 당대표가 무슨 대통령실 경호실장도 아니고 당대표는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예. 가끔은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가끔은 또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해야 되고 예. 그런 역할을 해야지 무슨 옥새를 그래서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저 네 가지 경우 너무 주관적일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대표는 분명하죠.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대표, 그러니까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대표여야 한다. 예. 정량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다음에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의석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입법 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예. 또 당대표가 총선을 잘 지휘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총선을 생각합니다. 잘 지휘할 수 있는 분. 장 의원님 너무 쉽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앵커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재밌네요. 그랬더니 저 정치 오래 하신 정치경력 오래되신 분들이 나 예.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해요. 이 얘기가 지금 다네요.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저 표현 때문에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이제 유승민 이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사실 저는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열등감 같은 거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게 야당에서 생각하기에도 이 유승민 정치인 유승민은 사실 겉멋에 취해 있다기보다 정말 약간 진짜 의회주의자, 예. 진짜 보수, 약간 이렇게 보일 때가 사실 훨씬 많은 분이어서 정말로 저렇게 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자에 대한 예. 저런 이 진흙탕식 뭔가 이 비하들로 점철된 전당대회가 예. 참 잘 갈 수 있을지 다른 당이지만 좀 걱정되는 느낌이네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뭐 이미지 정치 얘기도 나오고 흔들리면서 뭐 수영보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누구를 이게 유승민 의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노리고 자기 정치나 할 사람 이게 대선이라는 단어가 붙어서요. 혹시 차기 당연히 대권까지 당대표가 잘하면 차기 대선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는 당연히 이기심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너무 이쁜 말만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닌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금까지 저희 만남 중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하루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